하고 싶은 얘기 없어요? 계획범죄 아닙니까? 내가 보통 저렇게 검찰에 송치될 때는 고개를 좀 숙이고 나오기도 하는데요. 고개를 빳빳이 들고 카메라를 응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한마디를 짧게 했는데 정작 반성문은 제출하지 않았다라고 하네요. 정영진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반성하고 싶은 생각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닌가 그 생각 들고요. 이제 신상이 공개가 됐는데 역대 가장 최단 시간 내에 신상이 공개가 됐다라고 합니다. 2002년생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24살, 23살 정도 된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이게 살인죄도 있고요. 살인 미수도 있지만 살인 예비까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우발적 범죄라고 주장하지만 살인 예비가 들어있다는 것 자체가 살인과 관련해가지고 그런 범행과 관련해서 아주 치밀한 계획이 있었다는 이야기인 거고요. 물론 대상은 그 여고생은 아니었고 본인이 스토킹하던 그러한 사람이 살인의 그 예비 대상이었는데 네. 그런데 그 사람을 30시간 가까이 오랜 기간 동안 찾다가 찾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정말로 무고한 그야말로 꽃다운 그러한 여고생을 범행의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그러한 이야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의 기색이 전혀 없는데 네. 이렇다라고 하면 진짜 우리나라가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으로 남아있는 것이 그게 맞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을 갖는 사람들도 여러 있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상 분풀이로 범죄를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무고한 여고생이 숨진 그런 사건인데요. 경찰도 이게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네. 어떤 것들 때문에 그런 건가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이 여고생을 살해하기 전에 이 못된 인간이 원래는 이틀 전에 본인이 교제하고 싶어서 교제하자고 요청했던 여성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 여성이 그걸 거절하니까 이 여성을 30시간 동안 찾아다니면서 살해할 의도와 목적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냐면 흉기를 2점을 구입을 했어요. 흉기를 구입할 뿐만 아니라 장갑도 구매를 했습니다. 그럼 무슨 생각이겠습니까? 흉기 2개를 왜 들고 다니겠어요? 그 사람 만나서 뭔가 정말 못된 짓을 하려는 생각이 없었다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지 않겠어요? 네. 그리고 우연히 어디서 무슨 흉기를 집어든 게 아니에요. 본인이 직접 구매했고 장갑도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 30시간을 돌아다니면서 그 여성을 찾아 헤맸던 거예요. 물론 다행히 그 여성은 다른 곳에 이사를 가서 만나지 못했죠. 분노가 차오르니까 그 분노를 해결할 방법으로 길을 가고 있던 여고생을 타겟으로 해서 결국 저런 못된 행동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결국 의도적으로 스토킹 대상이 됐던 그 여성을 살해할 목적을 갖고 있었고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2점이나 구매했고 심지어는 한 점은 뜯지도 않았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안 뜯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상상해 보면 그 여성을 또 찾아서 또 범행을 저지르는 의도가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본인은 또 무인 세탁소를 방문해서 범행 이후에 혈흔이 묻은 의복을 세탁을 해요. 이건 주도 면밀한 거예요. 그냥 이게 우연히 우발적이 아니고 또 하나는요. 그 남고생 한 명이 도와주러 왔잖아요. 예. 그 남학생마저 추가 공격을 해서 살해를 했습니다. 살해를 안 그러지만 다치게 만들었죠. 네. 이런 모든 정황을 봤을 때 저 사람은 의도적으로 살해를 하겠다는 생각과 의도를 가지고 접근한 것이고 이거는 주도 면밀하게 범행이 준비됐다고 하는 명확한 증거라고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예. 신상이 공개된 광주 살해범 소식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순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